아까 아트라이브 시작합니다. 2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백지훈입니다. 네, 조금 전 1부에서는 박규현 작가님과 함께 했고요. 2부는 최윤정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최윤정입니다. 네, 최윤정 작가님. 먼저 가져오신 작품이 물고기 배 3만 원. 어떤 작품이에요? 일단 제목이 재밌네요. 네, 제가 보통 꿈이나 몽상의 이미지를 가져와가지고 좀 일상적인 것들을 뒤집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오리배를 타잖아요. 근데 그 오리가 아니라 물고기라면 만약 어떨까? 물고기를 타고 바다가 아니라 하늘을 날고 있다면 어떨까 해서 시작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뭐 물에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반대로 물고기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테면 뭐 우리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늘을 나르는 배들, 범선 뭐 이런 형태의 적인데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지금 작가님의 작품의 이 물고기는 사람 한 명 정도? 한 두 명 정도만 탈 수 있는 거예요? 네, 1인용? 근데 보통은 이러면 그 하늘을 날고 있는 물고기의 윗부분도 보여야 될 건데 왜 밑에만 이렇게 보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딱 이 배치를 했을 때 물고기가 전체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이 상황 자체를 보여주고 싶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단은 산수를 그리듯이 아크릴로 좀 이런 붓터치를 남기면서 그렸고 위쪽은 물고기의 상단만 그렸는데 이제 물고기도 보면은 물고기 배보다는 등 쪽이 그릴 게 훨씬 많고 좀 색깔도 더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저기들은 이제 물이 아닌 거죠.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이게 물이 아니고 위에 이제 하늘에 떠 있으니까 네, 뭐 산이나 이런 그런 전경인 거예요? 산도 되고 물도 되고 딱히 그거를 제한하고 있진 않았어요. 물고기 배라고만 해도 될 터인데 굳이 3만 원이라는 아, 그 뭔가 대중교통처럼 그 자가용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놀이공원을 갔을 때 재미로 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오리배를 안 타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어릴 때만 타니까.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오리배가 한 30분에 3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현정 작가님 상상 속의 이 물고기 배는 우리 뭐 오리배 같은 경우 사람이 하잖아요. 이 하늘 날고 있는 이 물고기 배는 어떻게 동력이 어디에 있어요? 동력이요? 아, 사실 얘를 그릴 때 좀 제가 문과여서 그런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어, 사실 그냥 그릴 때 그 저희 둘리 보면은 막 가시물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좀 그런 느낌으로 애니메이션처럼 자연스럽게 가는. 어떻게 날아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네, 잘 날아다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타고 있는 물고기 배를 타고 있는 이 사람은 본인이에요? 작가님? 어, 네. 확신이 안 서시는가 본데 본인이 아닌가? 저를 생각하고 그리진 않았어요. 그냥 만약에 내가 탄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그런 본인이 맞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 맞으시네. 네. 예, 다음 작품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가져 나오신 게 아니고 어디 저희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허. 이게 그러면 1AM이에요? 새벽 1시? 네, 새벽 1시도 되고 이제 IM으로 해서 나는 AM. 네,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았는데 계속 설명해 네네. 드릴까요? 네. 새벽 1시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이제 시각화되면은 좀 어떤 모습일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동물의 형상이나 사람의 형상, 좀 물에 잠겨 있는 듯한, 그다음에 매달려 있거나, 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얼굴의 모습은 선으로 이제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중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물구나무 숲이 아니면 어디 나무 같은 데 매달려 있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습인 거예요? 네, 이제 저거를 그린 이유가 우리가 거꾸로 매달린 게 진짜 저 자세는 이제 타의적으로 매달린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거꾸로 보고 싶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매달렸을 때 우리가 세상이 뒤집혀지면은 또 다르게 보여서 되게 재밌고 어릴 때 저런 행동을 했을 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들어서 그렇죠. 네.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있는 철봉에 거꾸로 매달리기 맞아요. 그런 느낌. 그런데 보면 이 작품 같은 경우 지금 사이즈가 크기도 할 뿐더러 왼쪽에 있는 새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기 눈인 것 같은데 두 개 작품들은 따로 이렇게 액자처럼 그 한 이유가 있어요? 저게 이제 저 그림 안에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캔버스를 덧붙여가지고 그린 작품이거든요. 예제를 왜 했냐면 추상에서 구상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왼쪽 상단 보면은 이제 파란색 쪽이 가장 최초에 그려진 그림, 아크릴로 색만 깔고 그 위에 붓터치를 좀 강조한 동물의 형상이나 사람의 모습 그런 것들을 그리고 점점 드러나면서 최종적으로는 캔버스가 덧붙여지는 저 동물의 눈까지 이렇게 나오는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진대로 보면은 그림 위에 또 이렇게 액자가 그냥 붙어 있는 거네요. 그 안에 그려놓은 게 아니라. 네, 맞아요. 그러면 저기 지금 붙어 있는 액자 안에는 원래 그림들이 있어요? 그려진 그림들이? 네, 저 상태 그대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왜 이 두 개를 따로따로 해서 더 올렸을까 하는 궁금증이 더 생기는데. 저렇게 크게 작품을 한 이유는 굉장히 큰데요. 보니까 아까도 봤더니 거의 한 4m 가까운 가로로. 네, 되게 큰 작업인데 우선 제가 작업을 할 때 작은 작품을 하는 것보다 크게 할수록 제가 조금 더 표현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작업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처음에 봤던 물고기 배나 지금 이 IM이나 똑같이 작가님 상상의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있는 온갖 이런저런 생각들을 지금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의식의 흐름처럼 막 이렇게 캔버스에 옮겨 놓은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저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본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근데 제 생각으로 이제 제 본인은 아니고 뭔가 누군가의 타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지나갔던 타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 드로잉 작품인데 사직공원 한번 볼까요? 사직공원. 네. 이게 지금 이 앞에 가지고 나와 거하고 비슷한 거죠? 저기 네, 지금 저거 똑같은 작품이에요. 전체 모습을 좀 볼까요? 사직공원 지금 일부만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저기 이게 분홍색이며 여기 녹색이며 뭐 이런 것들이 사직공원의 어떤 모습을 저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제 저 작업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지금 청년예술센터에 입주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시립에서 하는 레지던시인데 거기를 조금 기록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6개월 동안 작업을 했던 공간이고 그 주변에서 이제 좀 영감을 얻었었던 것 같아서 그 주변을 기록하고 그걸로 작품을 만들면은 좋겠다 싶어서 제작했고 이제 사직길 12도 저희 청년예술센터 주소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네. 이게 10이라는 게 12개는 아닌 건데 너무 많은데 그래서 네, 주소였어요. 그러면 지금 위에 8개는 네. 밑에는 사진들인 거죠? 네. 실제 사진. 네. 위에는 8개는 사진은 아니고요. 위에도 실제 사진인데 저게 이제 흑백 필름 카메라로 촬영된 거거든요. 그렇게 촬영을 하고 아래는 사진만 배치해서 이제 저 가운데 보이시는 거는 청년예술센터를 중심으로 뭔가 나무가 이렇게 엮이는 것들, 그다음에 좌우는 상하이 이미지가 뭔가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배치시켰고, 그다음 위쪽에 아크릴 액자로 제작된 작품들은 제가 이제 8장을 선정을 해서 저 작품이 아까 1AM처럼 뭔가 연결되는 그 중간 지점이 되지 않을까. 내가 보는 현실의 이미지에서 어떻게 저 과정으로 넘어가는지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실제 나무를 이렇게 갖다 놓으신 거예요? 네, 저것도 공원에서 이제 주워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가져 나오신 것이 8개, 저기 있는 8개가 저기 여기 다 나와 있나요? 네, 원래 그럼 이게 나무 위에다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네, 이제 나무 사진에다가? 사진 아크릴 그렇구나. 액자를 씌우고 그 위에다가 아크릴로 덧그렸어요. 그럼 이 안에 지금 밑에 있는 얼핏 보이는 것들이 실제 사진?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진이 다들 검정색, 어두운 흑백 사진이에요? 네, 흑백 사진이요. 흑백 사진인데 나무가 흰색이 밝게 나오는 거는 반대네. 그거는 이제 플래시를 터뜨려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들만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자리를 좀 옮겨서 좀 큰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윤정 작가님 작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지금 인스타 계정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방문하셔서 다양한 소식들을 한번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지금 청년 작가 아트라이브를 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나왔던 작품 중에 가장 큰 작품이에요. 이게 지금 4개인 거죠? 네, 4개요. 4개가 전체예요? 아니면 4개가 한 작품이에요. 이렇게. 길게? 작품명이 끝나지 않을? 맞나요? 어떤 의도로 이거 작품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사실 이 작품이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획전 주제에 맞게 제작을 했던 건데 이제 그것도 제 기존 작업과 원래 연관이 돼 있었던 거지만 시선과 타자라는 주제로 작품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 타자들을 제외한 온전한 나는 무엇일까? 그랬을 때 이런 작품을 만들었고, 이제 이 작품을 그릴 때는 화선지와 목탄을 사용해서 그렸는데 처음에는 화선지를 일렬로 깔아놓고 스케치를 이제 가득 채운 다음 화선지를 이제 더 씌우고 형상을 드러내고 그거를 반복해서 이렇게 최종적인 화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중심에는 지금 이제 나무인 거죠? 네, 나무 중간중간에 여기는 사람인 것 같고 저쪽에는 그냥 사람이 엄청 큰 물고기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상황을 지금 묘사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나무를 중심으로 그렸었는데
나무를 관찰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 작업을 할 때. 근데 이제 곱게 솟은 나무랑 꼬불거리는 나무 중에 뭔가 나의 삶의 모습은 구불거리는 나무가 조금 더 가깝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중심으로 사람을 넣거나 좀 매달려 있는 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 이런 물고기를 들고 있는 사람, 혹은 저렇게 염소의 뼈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배치해서 좀 파편화된 이미지를 그냥 곳곳에 배치를 시켰어요. 그렇구나. 이게 지금 화선지인데 그 위에 지금 계속 붙인 거잖아요. 네. 원래 전공이 지금 서양화. 네, 서양화요. 네. 왜 아. 화선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화선지 안에 있던 그런 이런 밑그림도 계속 조금씩 보이고, 그리고 그 붙인 화선지 위에 이렇게 선도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는 선들도 있고, 왜 화선지라는 주제를 그리고 이렇게 계속 붙여나간, 저희가 이제 뭐 서양화시니까 유화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위에다가 저기 하는데 약간 동양 같은 느낌의 저기. 우선 제가 재료 사용에 한정을 두고 있진 않거든요. 내가 표현하기에 되게 좋은 재료다 하면은 이것저것 사용을 해보는 편이고, 이것도 되게 우연한 계기로 이제 집에 보니까 초등학생 때 쓰던 화선지 더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까워서 스케치 하려고 가져갔는데 그 표현이 좋았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그 굵고 가는 표현이 되게 자유롭게 잘 됐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머리 원래 그림이 있었는데 지금 잘려 나간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 원래는 이제 스케치가 머리가 있었다가 그 위에 또 다시 나무로 덮었다가 이제 또 사람을 좀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좀 이 물고기는 뭐예요? 지금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물고기 배처럼 그런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사실 물고기를 넣어야겠다가 아니라 물고기를 그냥 그리고 싶었어요. 우선은 제가 물고기를 그리게 된 이유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동물의 눈과 사람의 눈을 좀 차이를 둬가지고 배치를 시켰거든요. 동물의 눈을 보면은 이제 보통 가로동공이 있잖아요. 아까 1AM에서 그 염소의 눈이 가로동공인데, 걔네들은 이제 피식자, 보통 초식동물이 그런 눈을 갖고 있고, 세로동공은 포식자, 그 다음 그 중에서도 상위 포식자가 원형동공을 갖고 있다고 해요. 뭔가 그런 것들이 재밌어서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기도 하고 염소들을 그리면서 또 사람 눈의 시선은 또 따로 배치시키기도 하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눈이 있구나. 네, 여기도 있어요. 아, 이거요? 얘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한 작품이잖아요. 네. 전체 이게 한 얼마나 되는 거? 한 5m 돼요? 4m는 넘는 것 같은데. 네, 한 5m 조금 넘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한 번에 봐요? 작품을 한 번에 보는 거예요? 아니면 작품이 기니까 이쪽 왼쪽부터 이렇게 우리 편하게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선 처음에 갔을 때 전체를 한번 싹 보고, 네. 그 다음에 가까이 갔을 때는 이런 작은 것들 좀 찾아보는 식으로 의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그냥 좀 편안하게 넘어오다가 여기서부터 좀 뭐지? 약간 불편한데? 그러다가 이쪽에 와서는 막 눈이 막 여러 개가 있고, 우리 이런 탈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애매한 것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잠들었다가 계속 이게 악몽이 되나?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비슷한 게 우선은 양쪽 끝 캔버스는 좀 무게감을 가볍게 가져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서 이제 가볍게 시작을 했다가 여기선 좀 시선이 집중될 만한 무게감 있게 진행을 했고 또 옆으로 갈수록 다시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빠져나간다고 하면 마지막에 이건 나무가 아닌 것 같은데? 얘도 나무예요. 아, 근데 나무예요? 나무인데 좀 사람의 모습이 생기면 어떨까? 이렇게 좀 뒤집혀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쪽이 나무하고 차별돼서 그러나 나무처럼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리고 자꾸 저쪽도 잘 안 보이지만 짐승인 것 같고. 근데 진짜 왜 이렇게 큰 작품을 했어요? 5m가.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크면은 우선은 이입되기도 훨씬 쉽거든요. 이 사이즈가 작은, 진짜 물고기 작은 걸 그리는 것보단 크게 그려가지고 직접 대면하는 느낌도 주고, 그 다음 클수록 넣을 수 있는 소재들도 많고, 좀 무게감이나 그런 것들을 좀 줄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큰 사이즈의 적인데 지금 실제로 이걸 그려내고 하는 것은 지금 목탄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네. 다른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나만 고집한 이유는? 하나만 고집한, 색을 안 넣은 네, 그렇죠. 그런 뭐 이유라거나. 채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목탄 아닌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 큰 저기를 진짜 화선지에 목탄으로만 한 거잖아요. 우선 목탄, 다른 건식 재료들 중에 목탄인 이유는 목탄이 표현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연필이나 뭐 그런 것들보다는 되게 진한 선도 잘 나오고 콩테보다 이제 두께 조절도 되게 잘 되고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고, 채색을 안 한 이유는 사실 채색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이 드러내는 작업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딱 화선지랑 목탄만 사용을 했어요. 어쨌든 이 작업을 하는데 목표는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번 마지막 작품 한번 볼까요? 이게 큰 작품들만 보다가 갑자기 소심해졌어. 작품명이 에스키스? 네, 에스키스 먹고 사는 이야기. 네, 먹고 사는 이야기. 지금 얘가 지금 작업실에서 큰 사이즈로 또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위한 에스키스 작업이에요. 이제 작게. 밑그림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게 그러면 얼마나 크게 이게 확대될 예정이에요? 가로 3m 정도 될 것 같아요. 소심해진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거를 이렇게 크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들 저 작품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저 작품도 네, 저 작품이 있기 전에 벽에다가 이제 저거는 판넬에다 있잖아요. 저거 전에는 그냥 벽에다 화선지를 붙여서 드로잉을 했었고, 항상 작품 제작하기 전에 드로잉 단계를 여러 차례 거친 다음에 시작을 한 편이에요. 여기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이야기 어떤 뭐 물고기나 뭐 이런 적이에요? 네, 이것도 제가 꿈에서 영감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꿈도 이것저것 많이 꾸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이유도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제 언덕을 막 사람들이 언덕 너머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가니까 거기서 어선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가 어선보다 큰,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물고기 위를 막 걸어다니는 모습인 거예요. 좀 그런 것들을 그려보고 싶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물고기가 쌓여 있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뭔가 그물을 들어가지고 낚는 그런 모습을 그렸고, 먹고 사는 이야기라고 한 이유가 어쨌든
물고기를 잡는 행위도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엮고 옮기고 하는 이야기들이 먹고 사는 이야기였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최은정 작가님의 작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현재 그 연경 계정 띄워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해 보시고 관심도 많이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앞으로도 이 독특하고 더 큰 작품도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부는 최은정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 소담스퀘어 광주에서는 이번에 동구청과 협업을 해가지고 청년 작가들을 위한 최초의 라이브 커머스를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8분의 청년 작가님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동구청 청년 작가 아트라이브, 저희가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작가들의 활동을 저희가 끝까지 응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또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